오늘 화요일 첫 세미나는 송한수 선생님께서 산업보건관리의 시스템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대기업 산업보건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산업보건관리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고 무엇이 과연 안전보건 차원에서 중요한 지점이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한 선생님께서 그것과 관련한 최근의 고민들을 정리해서 발표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송한 선생님은 잘 아시겠지만, 뭐, 한 번 더 소개를 드리자면, 전남대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조선대학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로 계속 재직 중이십니다. 현재는 학교를 되게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제가 가끔 저도 학교 보직 때문에 밖에 나가서 뵙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저희 학교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발간되고 있는 그 오이레터 편집인이시고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정보화위원장이시자 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 학술위원장이십니다. 송한수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1시 반까지 정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질의응답 고려하셔서 그 안에서 편하게 시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 선생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보건관리의 시스템적 접근, 약간 제목이 좀 바뀌었는데요. 어, 요 주제를 좀 다루게 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산업보건관리 체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좀, 네, 작업을 했었는데, 요 작업에 관련된 거 좀 말씀드리고, 평가 사례, 그 다음에 산업보건 성과 지표 순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측정되지 않는 건 관리되지 않는다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뭔가를 개선시키려면은 성과를 숫자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산업보건에서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요. 뭐 많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규제 중심에서 자율관리로 산업보건제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 과제를 좀 진행하게 됐던 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 제철소가 있죠. 네,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이제 제철소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이제 이 사업장에서 산업보건 체계를 좀 구축해 보고 싶다고 하는 컨설팅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렬 교수님 이제 그쪽 주관 과제 하시면서 제가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이 파트를 좀 작업을 했는데, 그러면 이 회사의 산업보건 체계가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평가 기준으로 쓸 만한 내용들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ISO 45001, 그 다음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코사 MS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인증하는 제도이고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품질 경영, 환경 경영, 뭐 그 산업 보건 경영 요 세 가지를 주로 좀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 중에 그런데 뭐가 제일 저기 주목을 받을까요? 뭐 품질 경영, 환경 경영 쪽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산업 안전 보건 경영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게 이제 각 기업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서 보건 영역은 굉장히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그 P사에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할 때 그쪽 담당자들하고 좀 말씀 나눠보면은 안전보건하고 환경 경영 쪽은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인력이라든가 장비나 그다음 평가 시스템들이 엄청나게 고도화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안전 파트하고 이제 환경 파트는 CEO에게 주간 보고를 한답니다. 항상 자기들이 보고해야 될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고하는데, 보건 파트 쪽은 그냥 안전 파트 쪽에 그냥 조금 일부 넣는다거나 아니면 넣지 않는다거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 파트 쪽이 그런 그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이거를 체계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예, 그 안전보건 그 시스템은 PDCA 사이클 모델로 보통 이제 가고 있고요. 그 플랜 두 체크 액션이라고 하는 그 모델을 쓰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게, 그 저도 처음 이걸 접하면서 많이 이제 헷갈렸던 게, 두하고 액트의 차이가 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 두라고 하는 것은 플랜에 대한 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한 다음에 그 행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체크됐던 것들에 대해서 액트를 하는 것이 되는데 액트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이제 단계를 거치면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행동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플랜 두 체크 액션을 거쳐서 그 뭔가 이제 개선이 이루어지면은 다시 그 플랜을 세우면서 이제 스파이럴하게 이렇게 발전되는 어떤 구조들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보건 체계, 산업안전보건 체계에서 산업보건이 좀 소외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안전 영역에 비해서 보건 영역은 되게 단순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그 코사 MS 같은 경우에 운영 절차가 필요한 안전보건 활동 14개가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제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 활동, 요 내용으로만 딱 한 가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안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업보건의 고유한 맥락과 연결성이 좀 반영이 안 된다는 측면이 있어서,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 활동은 보통 보면 위험 노출 후에 건강 영향이 나타나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표 설정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업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요인도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의학적인 관리와 연계성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해보려고 했던 것은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산업보건 부분이 이제 소외를 받으니 이제 이 부분을 좀 체계화시켜서 산업보건 관리를 하고자 하시는 많은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체계를 구축을 하고 이 체계가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게 산업보건 체계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인데요. 이제 문제의식은 이런 거죠. 산업보건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산업보건 그 체계 평가 기준은 성과를 생산해내는 체계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뭔가 체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랜도 체크 액션의 순환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그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저해하는 요인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볼 것인가를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저 2022년에 이제 이와 관련된 델파이 조사를 시행했는데요. P사의 조건이 이제 대기업이고 다수의 협력사가 이제 산업보건 이제 협력사가 이제 같이 그 생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P사에서는 협력사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련해서도 많이 개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다수의 협력사를 거느린 그런 그 대기업이라고 하는 조건을 감안해서 이제 평가 기준을 개발하게 됐고요. 제일 처음에는 크게 5개 영역 36개의 문항을 좀 구성을 했었습니다. 이 문항들은 기존에 있었던 안전보건 관리 체계라든가 아니면 ILO에서 제안하고 있는 산업보건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어떤 체계들을 두루 참고해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많이 뽑아서 5개 영역 36문항으로 구성을 했고요. 기본 문항 30개, 우수 문항 6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델파이 조사를 해서 그 한번 내용을 점검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2차 델파이 조사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이제 P사에 이제 보건 관리 업무를 하시는 그런 그 담당자분들하고 그 이제 포커스 인터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협력사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포커스 인터뷰를 하면서 이 기준이 얼마나 적절한지 좀 평가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4개 영역 28개 문항으로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2차 델파이 조사에서 개선된 사항은 이 플랜 두 체크 액션이라고 하는 각각의 개념들이 있는데, 이 개념들이 그 안전보건 시스템 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개념이 좀 혼동되게 쓰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정립하는 것, 요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도메인 다섯 번째 산업보건 서비스, 그러니까 ILO에서 이제 제시하는 서비스를 쭉 정리해서 이 내용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어차피 두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것들이 다 반영이 되니까 중복된다고 판단돼서 이걸 뺐습니다. 그리고 명료하지 않은 개념들에 대해서 계속 이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하면서 개념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것은 플랜 투 체크 액션. 우리가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요거는 플랜 투 체크 액션 중에서 뭐에 해당될까요? 뭐 이런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위험성 평가라고 하니까 평가면은 뭐지? 뭐 실행인가? 아니면은 체크를 하는 건가? 그랬는데 저희가 이걸 이렇게 하면서 이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플랜을 세우기 전에 미리 가야 되는 어떤 항목들이겠다라는 판단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의 혼선들을 정리하는 과정들이 1차 델파이 조사와 2차 델파이 조사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플랜은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자원, 기술, 조직을 할당하는 것이고, 계획은 이제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실행 단위까지 전달돼야 된다. 뭐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실행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성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행에서는 계획되고 준비된 그러니까 플랜에 의해서 계획되고 준비된 산업보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실행하는 것을 의미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죄송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체크는 이런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이 실행에 관련된 능동적 또는 반응적 이런 실행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체크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측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측정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리뷰하고 분석하고 요 내용들을 여러 이제 이해 당사자들과 이제 상의를 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이제 액트라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델파이 조사 결과 이제 보니까 어, 일단 플랜에서는 산업보건의 사명은 문서화된 규정과 CEO의 리더십을 통해서 구성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항목들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리커드 척도로 1점에서 5점 정도에서 이제 3점이면 중간 점수고요. 이제 4점이면은 이제 긍정이고 5점이면 매우 긍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4점 이상이 이제 나온다고 하면은 전문가들이 대부분 이 평가 항목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내용 타당도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통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19명, 20명 정도면은 내용 타당도가 0.42 이상이면은 이제 수용할 만하다 하는 그 지표라고 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그 굵은 동그라미가 있고 좀 작은 동그라미가 있는데 작은 동그라미는 협력사와의 관계에서 조금 강조되는 측면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굵은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이 항목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전략 목표와 전략 과제, 그 다음에 산업 보건 조직, 역할과 책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성과 지표, 산업 보건의 위험을 인지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의사소통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랜에서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에서는 기본적인 건강진단과 사후관리를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와 작업 환경을 통해서 위험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표준화된 산업보건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재난과 응급 환자 대처, 그 다음에 업무 적합성 상담과 평가,
이런 내용들이 기본 항목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사업장에서 1차 의료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그 이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치도가 낮았는데 1차 의료 자체가 꼭 사업장에서만 제공돼야 되냐 아니면 사업장 바깥에서도 제공될 수 있고 사업장 안에서도 제공될 수 있으며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1차 의료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필수적인 항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빠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체크 항목에서는 어, 산업보건 전산 시스템이 갖춰졌냐도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대기업에서는 워낙 인력이 많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보려면은 뭐 엑셀 같은 걸로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전산 시스템이 체계화돼 있어서 주요 건강 지표가 이제 모니터링 될 수 있는 체계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투입과 과정 지표가 모니터링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질 관리를 위해서 현장 오디트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행 지표와 후행 지표가 설정되어 있으면서 측정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질병자와 재해자의 작업 복귀 현황이 평가되고 있는지, 비정기적인 노출 평가로 새로운 위험 요인이 확인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 항목에 넣었습니다. 선행 지표와 후행 지표는 이제 뒤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후행 지표는 이제 산업보건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지표인데, 그 지표들이 예를 들어서 암 발생이라든가 뇌심혈관 질환 뭐 발생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지표를 현재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생성되는 지표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잠재기가 있잖아요. 어떤 위험 요인 노출된 다음에 후행 지표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이제 그 지연된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표를 산업보고에서는 분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평가하고 있는지를 이제 판단하도록 평가 항목을 설정했습니다. 네, 여기서도 보시면은 건강진단 외에 추가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협력사를 포괄한 질병 코호트 구축을 하고 있다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의가 낮았는데요. 근로자 건강진단 외에 추가적인 건강진단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 직원 복지 건강검진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과도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검진이 많다 해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그 이제 동의하진 않으셨고요. 그리고 질병 코호트 구축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하는 것은 너무 좀 이제 그 수준이 높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내용 타당도가 0.40으로 약간 미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지표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액트에서는 산업보건 사업 시행 전후로 성과 지표의 변화를 분석했느냐, 그리고 산업보건 사업의 결과를 구성원들에게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개선에 반영했느냐, 그리고 각 사업들의 중요도와 실행도를 분석해서 전체 사업 계획에 반영을 했느냐, 그리고 조직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관행들을 계속 체크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 계획들을 세웠는지, 이런 부분들이 액트에 해당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 추진 성과를 협력사와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이제 제 그분 동의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선택적인 어떤 평가 항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그 자세하게 이제 다루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플랜은 키워드는 뭐고 그 다음에 판단 준거는 무엇이다라고 해서 그 저희가 이제 그 이런 형태의 그 포맷을 만들게 된 게 제 개인적인 경험도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의대 보직을 하다 보니까 그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인증평가라고 하는 방식을 보면은 이게 좀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런 이제 판단, 평가 기준을 제시를 하고 이 기준을 어떻게 하면은 달성한다라는 구체적인 답은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업장이나 그 학교마다 그걸 달성하기 위한 자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해왔던 어떤 경험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걸 달성해 나가는 과정들을 잘 만들어 나가면 그 인증평가에서 이제 합격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미흡하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전혀 이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게
그 평가 항목이 미달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로 해서 스스로 계속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의과대학 인증평가 같은 게.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특권 기관 평가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진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서류 작업을 잘한다거나 그 기준에 이제 딱 그 규격을 맞춰 놓으면은 되기 때문에 뭔가 획일화된 어떤 그런 그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어떤 그 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인증평가 방식의 접근이 좀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 그리고 평가위원들이 하는 역할들이 계속 그 컨설팅하거나 조언해준 역할로 자리를 매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델을 생각해서 그것과 유사하게 이런 그 인덱스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사명, 문서와 리더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개념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개념 정의도 하고요. 우리가 이게 잘 돼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뭘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판단 준거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 판단 준거에 따른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한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다 설명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랜 1, 플랜 2 이렇게 있고요. 네, 플랜 3. 근데 중요한 것은 몇 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산업보건 조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2,000명 중에 2,000명 정도 기업이면은 보건관리자 한 명을 두도록 하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보건관리자 한 명이 이 산업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건 되게 불가능하고요. 그 2,0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장이고 이 집단을 관리하려고 하면은 어떤 팀이 하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팀이 자기 역할을 이렇게 분담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팀이 이제 이루어야 될 성과 지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조직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냐. 이게 되게 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당한 정보 요청 이해상충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는데, 이제 이 산업보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그 정보 보호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얼마만큼 잘 갖춰졌느냐, 이것도 이제 그 중요한 조직의 어떤 그 운영 체계가 잘 잡혀 있다는 것을 보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역할과 책무에 대한 규정, 뭐 성과 지표,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성과 지표, 핵심 성과 지표, 선행 지표, 후행 지표 이렇게 있죠. 보통 핵심 성과 지표는 그 KPI라고 우리가 보통 약자로 말하는데 모든 기업들이 내가 이런 것들을 잘 달성하겠다고 하면은 그 사업은 반드시 KPI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보건에서 KPI가 없다는 것은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산업보건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산업보건의 KPI가 뭡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있다고 하면은 체계가 잘 잡혀 있구나라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의사소통 체계는 뭐 이런 거죠. 이제 산업보건 조직이 있고 중앙관리자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 라인들이 있고 서포트 라인들이 있을 건데 이런 산업보건 조직에서 뭔가 사업을 하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된다. 그럼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사업, 예를 들어서 온열 질환에 관련된 그 이슈가 있어서 이 문제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만들고 그리고 현장에서 온연질환 예방 사업들을 하는데 이제 계획이 세웠던 것들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려면은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직원들한테 이런 그 지침들이 잘 들어왔고 본인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그 오디트를 하면은 이런 체계들이 잘 잡혀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작동성이 점검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 체계가 잘 안 돌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로 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네, 건강진단 사후관리는 좀 많이 아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유해요인 평가 측정은 이제 위험성 평가라든가 작업 환경 측정들이 결국은 이제 위험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가지로 이렇게 묶었고요. 그리고 위험성 평가는 이미 잘 되고 있다라고 한 전제하에서 이런 체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좀 묶어서 좀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산업보건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컨설팅했던 PE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체계를 그 다양한 산업보건 프로그램들을 매뉴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사업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가 다 이렇게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산업보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그 두 개 회사, 두 개 사업장들 아니면 그 회사 차원에서 산업보험 프로그램을 표준화해서 좀 운영 지침을 좀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재난과 응급환자 대처는 대개는 큰 기업이 좀 잘하고 계시고요. 업무 적합성 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컨설팅했던 이 사업장은 굉장히 잘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체계화될 수 있도록 이런 기준들을 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위선 전산 시스템, 투입과 과정 지표, 그 다음에 현장 평가, 선행 지표. 선행 지표는 후행 지표의 결과가 도출되기 전 단계의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고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행 지표는 보건관리의 최종 지표인데, 안전관리의 최종 지표는 흔히 그 업무 손실 일수를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질병 같은 경우도 업무 손실 일수로 저희가 이제 후행 지표를 공통적으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10년, 20년 산업보건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다양한 그 아티클이라든가 뭐 보고서 같은 거 보면은 우리 지표를 그냥 건수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업무 손실 일수로 그 이제 측정을 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업보건에서도 후행 지표로 업무 손실 일수를 인디케이터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좀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 복귀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그다음에 체크에서 이제 비정기적인 작업 환경 측정은 우리나라가 이제 정기적인 것만 하고 만약에 이제 그 회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 의심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드문데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지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액트에서는 성과 지표 분석, 의견 수렴, 중요도 실행도 분석은 다양한 산업보험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 우리가 했을 때 효과가 있었고, 어떤 것은 효과가 없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은 중요했는지, 이것들을 평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세팅을, 설정을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직 문화와 관련된 거는 그 모든 그 기업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들이 이 안전보건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기업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대부분 그 뇌신혈관 예방 사업을 위해서 금연 사업들을 많이 하죠. 근데 금연 사업을 해서 우리 성과를 내자라고 이제 이 기업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기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경험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좀 들어보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 할당을 합니다. 우리 금연율을 얼마큼 달성해야 돼. 그래서 뭐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벌칙도 주기도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정말 그 담배를 끊어보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담배를 끊기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굉장히 조직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당신은 담배를 피고 있습니까? 라고 그 건강검진할 때 이제 문진표를 작성하면은 안 한다라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숨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상명하달식의 문화가 굉장히 있으면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안 되는 측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산업보건 사업을 저해하는 어떤 좀 조직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딱 발견됐다. 우리가 지표를 보고 평가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최대한 그 이제 생활 습관 개선에 있어서 자기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문화를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액트의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들어가면 좋겠다고 이제 판단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 한번 평가 사례를 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평가 기준을 만들었는데, 실제 P사에서 그 저희들하고 그다음에 그 보건 기획팀의 담당자들하고 계속 그 토의를 하면서 이 항목은 잘 됐는지 이 항목은
뭐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미흡한지에 대해서 계속 디스커션을 하면서 평가를 했는데요. 결과가 이렇습니다. 일단 플랜하고 2는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 조금 미흡한 부분이 플랜에서 산업보건 사업의 성과 지표가 조금 그 설정이 안 돼 있다는 게 좀 미흡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뭐 사명이 있다거나 역할, 뭐 조직, 뭐 이런 부분들이 잘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작업 환경 측정, 사후 관리, 뭐 산업 안전 보건 프로그램, 재난과 응급 환자 대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업무 적합성 상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어, 이 부분에서 약간 좀 미흡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직업환경 전문의가 업무 적합성 판단을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뭐 1년에 굉장히 수백 건씩 이렇게 그 100건 이상씩 한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를 하는데 그 결과가 부서로 갔을 때 부서에서 잘 의사소통이 돼서 실질적으로 잘 이렇게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다시 이제 직업환경 전문의한테 이제 그 전달이 되는지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되면 굉장히 의미 있겠다 이제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부 충족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체크하고 액트 부분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부족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여기 이 기업뿐만 아니라 뭐 L 기업이라든가 뭐 K 기업이라든가 여러 기업의 상황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은 플랜하고 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체크하고 액트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성과 지표가 잘 설정이 안 돼 있는 게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산업보건 사업에 대한 보편적인 제언은 그 산업보건사업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사업장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위험 요인에 대해서 그 개선을 위해서 효과적인 산업보건사업을 선택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성과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그 회사에서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대기업의 대부분의 어떤 산업보건 그 조직들의 그 행동은 이제 규제 당국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그 사업장의 고유한 위험을 평가해서 효과적인 산업보건 사업을 선택하고 그걸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개선하고 이런 형태의 PDCA 사이클을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규제가 온다. 대응한다. 대응 잘했다, 못했다. 이걸로 모든 사업들이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게 과거의 상황이었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자율 규제로 간다면은 PDCA 사이클을 어떻게 잘 돌려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사업장이 가진 경험과 자원을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인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건 좀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잘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산업보건 성과 지표가. 그러면은 이 성과 지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 컨설팅 한 다음에 그 산업보건 기획실에서 그럼 성과 지표 어떻게 설정해야 되나요?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어떤 지표를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근데 답은 없죠. 답은 없는데 좀 가이드는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가이드 제시 차원에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일단은 성과 지표는 이루고자 하는 성과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돼야 되고 다른 사업장과도 비교성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산업보건 영역에서의 KPI는 후행지표, 선행지표, 투입지표, 과정지표로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표에 대한 설명이 좀 다양하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그 후행지표와 선행지표는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뭐 투입이나 과정지표, 뭐 행동지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용어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정리해 보니까 결국은 요 네 가지 개념으로 좀 압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건데 결국 네 가지 후행지표, 선행지표, 투입지표, 과정지표로 이제 볼 수 있고요. 선행지표는 질병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고 예방 가능한 요인으로 구성돼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전제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입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이걸 체크해야 되냐? 결국은 우리가 산업보건 사업을 했을 때 효율성과 효과성을 살펴보려면은
자원 투입이 얼마나 됐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필요하고, 과정 지표는 투입을 하고 나서 선행 지표와 후행 지표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경로가 이제 파악이 되면서 사업이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데, 과정 지표가 없으면은 이 후행 지표나 선행 지표가 뭐 어떤 우연에 의해서 생긴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 산업보건 사업에 의해서 생긴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보상 신청이 많을 수도 있고요. 어떤 시기에 이제 코로나처럼 갑자기 어떤 질환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행 지표와 후행 지표가 굉장히 이렇게 요동을 치는데, 과정 지표가 있으면은 이 요동치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 지표가 없으면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입 지표, 과정 지표, 선행 지표, 후행 지표가 잘 균형 있게 이제 배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어, 네. 그래서 이제 후행 지표는 이미 뭐 그 LTIR이나 TRIR 같은 그런 지표들이 이제 쓰이고 있죠. 그 안전보건 영역에서는. 근데 이것도 보건 영역에서 그대로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사망, 장애, 질병으로 인한 업무 손실을 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 근무 손실 일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전 직원의 총 근무 시간으로 이제 나누면은 레이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업무 적합성 평가를 하기 전에 이제 뭔가 사고를 당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뭐 암에 걸려서 복귀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빨리 복귀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일 정도 이제 요양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심리적 요인이 있어서 200일까지 가면은 업무 손실 일수가 200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최대한 부서에서 적응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업무 손실 일수를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업무 복귀와 관련된 지표도 자연스럽게 근무 손실일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후행 지표는 그렇게 설정되는 게 전체 산업보건의 지표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음.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업무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 것이냐. 그러면은 당연히 질병 부담이 가장 큰 질환이 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공략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암이라든가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 질환, 정신질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깃을 맞춰서 이제 전략을 짜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뭐냐. 뭐 제일 중요한 방법은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걸 이제 노출을 줄이거나 건강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고, 뭐 조기 발견, 응급조치로 사망할 것을 사망하지 않게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작업 복귀와 적응을 통해서 조기 퇴사라든가 장시간 요양을 줄이는 게 이제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네, 뭐 이 쟁점이 있습니다. 개인 질환도 산업보건의 대상인가?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산업보건은 업무 관련성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다뤄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근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질병은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근거 두 번째는 질병에 의한 근무 손실일은 업무적 요인 이외에 연령이나 개인적인 생활 습관에 따라서 자연 경과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근거 3은 업무 관련성 유무를 이렇게 구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분할해서 한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개인적인 질환도 산업보건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다루는 게 이제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 업무 손실을 산출하는 방법은 뭐 이제 다양한 예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찰 기간이 있고 종료 시점이 있으면 이 까만 것은 이제 뭐 사망을 한 경우죠. 사망을 하는 경우는 이 사람이 이제 65세 정년이면은 정년까지 기간이 이제 업무 손실이 될 거고, 어떤 분은 이제 요양하다가 이제 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중간에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이제 요양을 위해서 쉬었다가 복귀했다가 다시 문제가 생겨 다시 요양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업무 손실을 산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산출 방법들을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이미 이런 방법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규정을 이제 어떻게 업무 손실을 산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을 마련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표는 이걸 만드는 이유는 후행 지표로는 산업보건 사업을 이제 성과를 바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드는 거고, 산업보건 사업의 투입과 다양한 시도의 결과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병의 원인에 노출된 시기가 발생하는 시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행 지표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투입 지표와 이제 과정 지표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 성과 지표를 나름대로 그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표가 정말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계속 체크하고 나중에 액트 과정에서 우리가 이 지표를 쓰고 체크를 했는데 정말 적절했어. 좋았어. 아니, 이 지표는 정말 아닌 것 같아.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표가 스마트입니다.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그다음에 Relevant Time. 요 다섯 가지 관점에서 각각의 인디케이터가 구체성이 있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연관성이 확실하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적시성, 그러니까 이 적시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뇌실명계 질환에서 성과 지표는 후행 지표는 업무 손실 일수로 다 일치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선행 지표라고 하면은 뭐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뭐 복부 비만, 위험 음주, 흡연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뭐 과정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응급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은 심폐소생술 역량 교육, 뭐 합격자 수 이렇게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입 지표는 뭐 이런 뇌실명학의 사업을 위해서 투여했던 뭐 교육 시간, 그다음에 교육 제공 횟수, 뭐 상담 횟수 이런 것들이 다 투입 지표가 되겠습니다.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도 뭐 후행 지표도 당연히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는데 뭐 이것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볼 수 있죠. 만약에 난청으로 장애 등급을 받는다면은 장애 등급 보상 일수를 업무 손실 일수로 정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선행 지표로는 뭐 C1이나 D1을 설정할 수 있고 과정 지표로는 이어 피트니스 합격률이라든가 이것들을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온열 질환은 좀 특이하죠. 요거는 다른 질환은 노출 이후에 한참 있다 질환이 발생하지만은 온열 질환은 그 시기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환의 특성에 따라서 선행 지표나 과정 지표, 투입 지표들을 좀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입 지표는 예를 들어서 얼음물이나 더위심도 제공 실적 이런 것들이 투입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행 지표는 우리 사업장에서 굉장히 온열 질환이 발생할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의 규모 이거 얼마나 되겠냐 이것들을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근골격계 질환도 이제 비슷하게 설정할 수 있고요. 급성 호흡기 감염 관리 성과 지표도 우리 설정해 볼 수 있죠. 뭐 이 경우는 뭐 마스크 손세정제 배포라든가 뭐 감염자 관리라든가 예방 교육이라든가 이것들이 투입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중간에 선행 지표로는 백신 접종률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 있겠죠. 뭐 업무 복귀 프로그램도 이런 형태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산업보건관리 체계는 일단은 이제 안전관리 체계의 일부로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데, 저희 산업보건 입장에서는 좀 독립적으로 뭔가 좀 다뤄줄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은 안전보건만큼 이게 굉장히 복잡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전 체계로만 딱 이렇게 넣어서 정리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한번 설계되고 평가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같이 갑니다. 하지만은 한번 독립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플랜 2는 잘하고 있지만 체크 액트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가 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산업보건 사업을 표준화하고 성과 지표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산업보건 관리는 결국은 이런 체크 성과 지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 업무 손실수를 얼마나 이제 줄였냐, 예방 가능한 요인들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이제 어떤 기업의 공식적인 어떤 사업의 틀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산업보고는 공식적인 사업 틀의 바깥에 있습니다. 그냥 규제만 잘 대응해줘. 이 정도 수준이지,
그 사업의 생산성, 그 기업의 생산성이라든가, 어떤 그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경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산업보건의 KPI를 개발하고 이걸 적용함으로써 경영의 하나로 산업보건 관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뭐 이런 측면을 강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냐면은 이미 그 안전 파트 쪽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별도로 협력사 지원을 하는 그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본인들도 협력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기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전 관리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이제 기준이나 이런 그 체계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제 회의도 하고 컨설팅도 해주고 그다음에 그쪽 의견 수렴도 해서 이제 개선하는 과정들을 이제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럼 안전 파트 쪽도 잘하고 있는데 보건 파트 쪽은 그냥 그대로 그냥 벤치마킹 하면 잘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런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대기업에서 소위 그런 걸 할 수 있잖아. 갑질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 이런 기준을 채우지 않으면 너희랑 같이 관계를 안 맺을 거야. 너희한테 사업 안 줄 거야.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어떻게 접근을 했었냐면은 되게 이제 사업장의 상황을 존중해주고 사업장이 요구하는 것들을 최대한 받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반신반의했지만 사업장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 잘 받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되니까 서로 이제 본인들이 어려웠던 것들을 잘 이야기하고 함께 개선하는 과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형성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많이 향상됐는데, 이제 이게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 신뢰관계가 안 만들어졌을 때는 그 협력사들이 자기들이 문제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원청사에 잘 보고 안 합니다. 그 원청사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하고 수습을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서로 이제 원청사에서 적극적으로 하청사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해주고 지원을 하니까 이런 그 정보들이 오픈이 되고 그래서 위험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만들어졌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네, 한번 이거를 그 사이클을 한번 해본 다음에 액트까지 진행된 피드백들의 결과물을 한 뭐 당장 1년은 아니더라도 2년이든 3년이든 저희 학회에서도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저런 체계가 긍정적으로 작동할 때 전체 그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복원의 어쨌든 과정이든 결과든 성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음.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다른 분들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어, 네, 최근 구동시엠이 산업보건 컨설팅 요구가 많아지는 것 같다는 네, 말씀을 주셨네요. 네, 특히 큰 사업장들 중심으로 요새 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P사 이외에도 혹시, 제가 알기로 이 컨설팅을 직업환경의학이나 이런 쪽이랑 하는 데도 있지만, 요새 되게, 제가 가보면, 민간 무슨 컨설팅 업체들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가정의학이나 뭐 이런 데서, 선생님들이 만드신 무슨 뭐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랑 하는 데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저희가 약간 놓치고 있는 사이에 그렇게 된 건가 싶기도 한데, 혹시 이제 저희 쪽에서 직업환경의학 쪽에서 이런 산업보건 컨설팅이나 이런 걸 또 하는 분들이 또 있거나 뭐 어떤 사업장이 있거나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도기 선생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피사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산업보건학회, 한국산업보건학회에서 이제 요 컨설팅 사업을 이제 받으셔서 한 거였고요. 그리고 저희 학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제 진행을 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평가 기준도 이번에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체계들은 잘 만들어졌는데, 어,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게 안전을 알겠다. 안전은 여러 기준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감을 많이 못 잡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딘가 이제 도움을 얻고 싶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각 회사마다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어,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들여다보면서 이번에 만든 거죠. 그래서 이번에 델파이 조사를 하면서 기준을 만들 때 20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셨거든요. 그래서 크게 절반 정도는 직업환경의학에서 참여하셨고, 절반은 이제 위생 파트 쪽 산업보건학회의 전문가 교수님들께서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기준, 지금 그 논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요 내용을 조금 이렇게 출판하고, 물론 이제 이게 또 완벽한 건 아닙니다. 이제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좀 활용하면서 경험을 쌓아 나가면은 그 경험 자체가 컨설팅의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돼 있는 건 없고요. 앞으로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기도 하고, 사실은 외국에 보면 직업환경의학 하시는 분들이 저희처럼 이런 국가적인 서비스 체계 안에서 민간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컨설팅 업체를 하시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많이들 컨설팅 업체를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하고 계시던데, 뭐 클리닉 베이스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에게도 다가올 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경험 공유해 주실 수, 논문으로 꼭 다들 바쁘시겠지만, 네,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문이나 코멘트 따로 없으시면, 네, 송한수 선생님 너무 재밌었고요. 이게 사실은 네, 되게 막 뻔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하려면 대박 뭐라 해서 되게 노가다도 많이 들고 하나하나 에비던스나 로직을 찾는 게 되게 노고가 많은 일인 걸 아는데 예. 앞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드백 되고 그 지표들이 또 저희 학회 내에서 같이 조금 더 발전되고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저희 학회도 그 지표 개발과 관련해서 네, 액션 체크 액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해주셨고요. 네, 오늘 세미나 발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